안녕하세요. 선한로로쌤입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양호한 기업 실적 흐름에 따라서 장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 그리고 나스닥은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 실적 양호하다라는 흐름에 맞춰서 추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12,000포인트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네요.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바닥 하나, 그리고 이렇게 바닥 하나, 그리고 이렇게 좀 어깨가 좀 둥글죠. 이렇게 이중바닥식으로 어깨를 계속 만들고 있어서 다중바닥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1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은 머리 하나 있고 어깨 두 개 있는,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한 어깨죠. 둥글둥글하고 커다란 어깨를 갖고 있는 이런 바닥 모양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의심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2,000포인트 이렇게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데 바닥을 완성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 또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한데 적어도 우리나라도 2,400포인트는 넘어가 줘야, 이 구간 넘어가 줘야 그래도 바닥 가능성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라고 볼 수도 있고, 조그만하게 적어도 2,400은 회복해야,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네요. 2,400 아래 있을 구간이 아닌데 내려와 있으니까 이 2,550 이하, 2,650 이하 이런 구간은 내려와 있을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2,650까지는 1차 원표치를 짧게 2,550, 조금 더 강하다면 2,650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금 바닥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린 2,400 돌파 시도 정도 하고 있어요. 오늘 2,409포인트까지 맞춰는 놨죠. 여기서 양봉을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내일 쉬었다가 다음 주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일단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쪼르륵 밀려서 또 힘 모아가지고 21선 터치해서 이렇게 가야겠죠. 가긴 가는데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가느냐, 아니면은 시간을 좀 끌었다가 가느냐. 이게 내일 정도에 가줘야 되는 날인데, 그래야 다음 주 초에 FOMC 때문에 살짝 쉰다고 해도 눈치 보기 정도, 급격한 하락보다는 눈치 보기 정도, 숨 고르기 정도의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베스트이긴 해요. 베스트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원래 오늘도 좀 사실 쉬었다가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잘해줬습니다. 잘 버텨주고 2,400포인트 위쪽에 적어도 돌파 시도한 것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더 잘해준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수급이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그 수급 정반대로 나오면서 어제 수급 그대로 다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선물, 옵션도 모두 다 상승 포지션, 거기에 코스피 주식까지 매수 오케이. 이러면은 문제 없다. 시장 걱정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좀 보긴 해야겠지만 추세적으로 좀 상승 포지션을 계속 쌓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은 아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계속 팔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바닥 가능성이 높다. 의심되는 게 이렇게 짧게 의심된다. 내려왔을 때부터 아래꼬리 단날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여기 한번 부딪히고 700, 780 한번 부딪히고 여기 750 구간에, 그리고 21선 구간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넘어와 있는 상황. 코스닥은 그럼 이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겠느냐, 바닥 완성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쉬어도 이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코스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이런 구간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온다고 해도 이 구간 터치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모양은 너무 예쁘게 지금 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게 일단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데, 먼저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바닥을 완성하면은 그 바닥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지지선 없이 끝없이 내려오는 게 제일 어려운, 심적으로 힘든 순간이었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은 다행히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양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코스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가 이제 뭐 25일 3나노 공정 공개한다는 거 이슈 말씀드렸고, 소부장 의존도 역시 최저치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술적 반등, 반도체주 순환매 나온다. 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어제 솔브레인이 좀 움직였고, 동질세미캠이 어제 쉬었는데 동질세미캠이 움직였죠. 그래서 36,000원 회복 시도했는데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 뭐 돌파 시도 정도는 했다. 기다리면은 요거 21선 꼬리가 이제 슬슬 말아올리기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라도 밀렸다 가던 그냥 가던 돌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 정도에 기대해 보면 되겠죠.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기존에 예쁘게 잘 버티고 있다. 시장 영향력으로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회복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21선 기울기 이제 말아올리기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 보면은 ENF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뭐 테크윈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이게 원래 정상인데 이 아래 18,000원 아래로 내려간 게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이다. 아무리 밀려도 이 구간 정도는 유지됐어야 되는데 이건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밀린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21,000, 22,000 여기는 기본이고 여기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뭐 YMT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실적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거의 3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다들 실적 안 좋다 어렵다 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 자동차 섹터 양호하다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현대기아차 유럽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각각 8%, 17% 증가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두 기업은 실적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13% 정도, 13.7% 정도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현대차는 올라갔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 상반기 판매량 3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르노를 제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아이오닉 6를 비롯해서 추가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뭐 기본이죠. 성우하이텍 이런 쪽은. 거기에 최근 강조해드린 뭐 가장 강한 종목은 화신이고 일단 저항을 돌파해 있으니까요. 화신 그리고 SL도 저항을 앞두고 있는데 얘도 넘어갈 만한데 아직 못 넘어갔어요. 얘도 넘어가면 31,500원 이 구간을 넘어갈 만하다. 저항 앞두고 있다. 그리고 위쪽에서 강한 종목 말고 밑에서 올라온 종목은 아진산업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탄탄하게 안전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현대공업이나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좋죠. 자, 현대공업도 드디어 7,400원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잘 실어줬습니다. 윗꼬리까지 달았다. 자, 요 구간에 다시 한 번 정도는 뭐 도전할 수 있겠죠. 자, 이 자동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뭐 전기차 관련주 쪽은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한 것도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LG화 제니 렐런 재무장관이 방문을 했죠. 한국 와서. LG화 같은 경우도 다시금 58만원 구간 쪽으로 올라와 주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11만원 부근에서 이제 뜸들이고 있다가 LNF나 먼저 출발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ENDD가 오늘 좀 멋진 모습을 보면서 또 올라왔죠. 에코프로 아니 LNF랑 이제 뭐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뭐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왔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주 쪽은 전체적으로 다 좋고, 그리고 테슬라 얘기 나면 센트랄모텍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센트랄모텍 보고 대보마그네틱이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000원을 넘어가면은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21선 넘어야 되고 42,000원도 넘어야 돼요. 둘이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41,800원에 21선 그리고 이제 42,000원에 저항이 있으니까 42,000원 넘어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대보마그네틱은 시작이 42,000원 돌파부터다. 뭐 상신 EDP나 뭐 저런 뭐 신흥 SEC 같은 이런 캔 이쪽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 쪽으로 해서 23억 달러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후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태양광이던 뭐 유니크나 삼보모터스 같은 이런 수소 관련주, 유니크는 오늘 6,500원 여기 회복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 회복되면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인데
뭐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까지 왔다. 최근에 강의해드린 것으로는 바닥 하나 찍고 회복 시도 그리고 두 번째 바닥 찍고 저점을 높이는 과정에 트랩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애플 쪽이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이제 다시 한번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차기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 뭐 10%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뭐 아이폰은 좀 믿고 판매할 수 있는 쪽이 아닌가 싶어요. 마니아층이 뭐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아이폰 한번 쓴 사람은 이제 안드로이드로 안 넘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BH나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뭐 현우산업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순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뭐 우려감이 큰 섹터 중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죠. 네카오라고 하던 네이버 카카오 바닥 가능성 있다. 요 25만 원 구간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기존의 바닥을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었죠. 다중 바닥 그리고 여기 회복돼서 26만 원만 넘어가면은 바닥 완성될 가능성은 있다. 얼만큼 강하냐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진 게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은 업황이 뭐 최악이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신뢰성이 무너진 게 컸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더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21선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면은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초등학생 확진자 한 명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도 수학여행을 갔다 온 후에 전주에 한 고등학교에서 400명이 다녀왔는데 상당수가 확진됐다고 해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늦게 나오고 있죠. 확진자가 많이 늘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원격 진료 그리고 재택근무 그 다음이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직장인분들이 다 집에 있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집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다시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이런 교육주까지 본다고 쳐요. 제가 말씀드린 메가MD, 아이스크림에도 YBN 이런 거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이런 거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두가 집에 있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처럼 엄청난 추세는 아니어도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택배 관련 쪽을 보시는 거예요. 택배 관련 포장재도 좋고 택배 관련 쪽도 좋고 유통 쪽을 보시는 거예요. 기존에 뭐 동방이라던가 요거 3,000원 구간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KCTC 같은 경우 이런 물류 쪽 보시는 거예요. 물류 쪽이 은근슬쩍 살아나고 있죠. 바닥 완성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물류 쪽 은근히 살아나죠. 한익스프레스 이런 쪽 보시는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익스프레스도 이제 21선 딱 올라타고 있죠. 투자 아이디어예요. 이런 게. 그리고 나서 뭐 포장 한국 수출 포장 과거에 대형 포장이 좀 굉장히 강했었는데 한국 수출 포장 이제 윗꼬리 살짝 만들고 있고 22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22,000에서 22,500원 정도 넘어가야 되고 대형 포장이 기존에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네, 그렇죠. 대형 포장 같은 경우 바닥 이중 바닥 완성하고 올라와서 치고 달리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네. 뭐 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풍 재지는 이제 매각 이슈 이후에 시구인데 7,5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모멘텀 만들 수 있는 구간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그럼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매각 이슈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페이퍼 코리아 한번 볼만한 구간이 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됐다 그럼 일단 진단 키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뭐 백신이나 이쪽이 뭐 뛰어난 건 아니고 치료제는 우리나라에 늘어봐야 우리나라 거 안 쓴다고 하니까 두들겨 패기나 하지. 되게 좀 독특한 나라죠. 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국산 치료제가 그렇게까지 안전적이고 하다라고 하면은 너무 키워주고 너무 쓰고 너무 열심히 쓰고 할 것 같은데 외국은 분명히 그러죠. 좀 불안정한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장해 갖고 쓰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게 더 안전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정식 허가도 받고 좋다고 하는데도 외면하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먼저 보는 거고 진단키트가 좀 꾸준할 거고 그 다음에 뭘 본다? 원격 진료. 원격으로 진료, 원격으로 근무, 원격으로 교육. 이 순서라고 있어요. 진료, 원격 진료 먼저, US케어 먼저, 그 다음 원격, 재택근무, 그 다음이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되면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물류 쪽, 그리고 물류가 발전하면 당연히 택배 이런 쪽은 포장재 쪽 같이 본다. 이게 투자 아이디어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왜 설명드리는지도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교육 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아이들 쪽 볼 수 있는 거 뭐 캐리소프트라던가 벌써 올랐죠. 캐리소프트. 삼성 출판사라던가 이런 쪽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아이들 쪽. 잉크퐁.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콘텐츠주는 계속 좋아요. 콘텐트리 중앙이나 이제 뭐 뉴 뭐 이런 쪽. 콘텐트리 중앙도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다음 주에 꼬리 말아 올립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해서 다음 주 한 중반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다다음 주까지 기대감이 있다. 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뉴 올라오죠. 자, IHQ 뭐 이런 종목들 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뮤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불안한 이 이름이 긴축할 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된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 빼고는 덱스터랑 뮤직 스튜디오는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뮤직 먼저 올라 있고 덱스터도 저항 구간 딱 돌파해 있잖아요. 얘도 채비 다 갖췄잖아요. 얘도 또 올라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콘텐츠주 보실만하고 사마 네트웍스 얘도 준비 다 갖췄죠. 준비 다 갖췄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저항 돌파에 있는 상황이니까 안정적이고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A스토리인데 A스토리 지금 31,000원 공방 펼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또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빅마우스 이게 실망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빅마우스는 실망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치만큼 뭐 대박이 나느냐가 관건이지 실망을 시키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빅마우스 방영 전까지 보시는 게 낫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기대감을 갖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A스토리는 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절반 정도만 들고 가셔도 되고 내가 매수하려는 게 절반 정도만 매수했다가 추후에 저는 이게 4만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너무 일찍 말씀드렸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5만원 이상도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뭐 다음에 뭐 빅마우스도까지 잘 되면은 4만원 이상 5만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무당까지도 잘 된다. 무당은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뒤에 후속작들이 잘 터지면 뭐 5만원 이상도 어렵지 않은 종목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역량이 워낙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버킷 스튜디오나 이런 쪽도 이제 상승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갈무리 잘하고 나서 9월달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거 에미상이 9월이죠. 에미상 때까지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2달 정도는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미상 14개 부분 노미네이트. 그럼 저 중에 몇 개 나왔겠습니까? 몇 개를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징어 게임이 작년에 그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미국에서도 상반기에 그렇게 상을 하나둘 받는다라고 하면 작품상까지는 몰라도 본인들이 자존심이 있으니 작품상을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뭐 이런 많죠. 주연상 뭐 많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음향이나 이런 색감 같은 경우도 좋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받는다라는 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동안 속서였던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직 좀 약해요. 근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이 나은 것 같아요. 게임 쪽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쪽 보시면은 이제 반등이 이제 쓱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왔죠. 자, 그리고 이쪽보다는
위메이드가 워낙 뭐 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쪽 엮여 있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21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쪽이 불안하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컴투스 홀딩스 쪽을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규모도 있고 기업 사이즈도 있고 그룹이 메타버스 쪽도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뮤직 스튜디오도 인수하고 뭐 난리 났죠. 뭐 컴투스 홀딩스는 이거 원래 게임빌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명 변경이 됐는데 원래 게임빌이죠. 컴투스 그룹 자체가 단단하고 조이시티나 뭐 이런 쪽 틈새 시장으로 계속 돌고 있고 옵티시스 이런 쪽 돌고 있고 맥스나 이런 거 좀 쉬고 있는 거죠.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쪽 쉬고 있는 거죠. 꾸준하잖아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바닥 쓱 다지고 있고 그리고 뭐 넵튠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판호받으면서 이슈돼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죠. 시동 걸고 있죠. 그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바른손 이제 콘텐츠 쪽 투자도 같이 보시면 되고 뉴프렉스, 뭐 알체라, 셀바스에 많습니다. 이쪽 보시고 UAM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온테크 드디어 오후장부터 오늘 터지기 시작합니다. 꼭 UAM 쪽뿐만은 아니지만 이게 네온테크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양호한 흐름 보였고 베셀, 파이버 프로,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카본,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거 다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베셀도 21선 이제 쓱 말아올리니까 다음 주 뭐 또 기대감 있겠죠. 파이버 프로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꼬리 말아올리기 시작했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얘가 먼저 올라왔는데 얘도 꼬리 말아올리기 시작하죠. 얘는 이제 우주항공 쪽까지 같이 엮여 있죠. 그래서 이제 다누리오가 이제 8월 3일 날 뭐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다음 주니까 이제 다누리오 발사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뭐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잘 버텨줬습니다. 13,5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올라갈 수 있는 거 자연스럽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자 이제는 움직일 채비를 다 맞추고 5,000원 위에 올라와 있고 21선 꼬리 말아올려 전체적으로 유행 관리도 다 좋죠. 정책적으로도 이게 테마로 끝나느냐 정말로 잘 되느냐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테마성이라고 보는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테마성이 됐던 여러분들 빠르게 계좌 회복하는 게 뭐 중요하니까 이쪽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폐배터리 관련주나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는 큰 사고 없이 큰 문제점 없이 그리고 수급도 다시 상승 방향으로 또 전환되면서 또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특별한 돌발 이슈 아니면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움직였다. 이번 주 관건이 상승 후에 잘 유지해 주느냐인데 오히려 뭐 잘해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상승을 잘해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닥 잘 다지고 있고 가능성도 꽤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시작인 거예요. 바닥을 다져야지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 다지고 이제 시작하는 구간에서 뭐 모두가 여러분들 비롯해서 모두가 이제 좀 계좌도 좀 잘 회복하시고 지금 어려운 구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